수학 익힘책 70쪽, 71쪽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3번 문제부터 한번 볼 텐데, 백분율과 학생수 사이의 관계를 써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왜 3번 문제부터 보냐면은 표를 한번 볼까요? 학생수가 60명일 때 10%, 90명일 때 15%. 이거 몇 배의 관계인가요? 백분율에다가 곱하기 6 하면은 학생수가 나오죠. 그리고 학생수 나누기 6 하면은 백분율이 나오고. 그래서 이 관계만 알면은 이런 식으로 백분율을 안 구해도 쉽게 다른 백분율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3번 문제 정답부터 먼저 확인해 보면은,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학생수를 6으로 나누면 백분율과 같습니다. 반대로 백분율에 6을 곱하면 학생수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문제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다른 문제에는 또 다른 규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규칙을 적용해 보면은 120명일 때에는 학생수가 60명에서 120명 2배가 되었죠. 백분율도 2배가 되어서 20%. 학생수가 180명이면은 60명에서 3배가 된 거죠. 백분율도 3배가 되어서 30%. 그래서 합계를 계산해 보면은 100%가 됩니다. 굳이 이러한 복잡한 계산 안 해도 5학년 20%, 6학년 30%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2번, 요 표를 보고 원그래프를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비율이 높은 순대로 해야 될까요? 아니면 1학년부터 순서대로 해야 될까요? 네. 항목에 보면은 1, 2, 3, 4, 5, 6 항목의 순서가 있기 때문에 비율이 높은 것보다는 학년 순서대로 원그래프에 표시하는 게 더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시계의 방향으로 1, 2, 3, 4, 5, 6학년 순대로 이렇게 표시해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비율 순대로 하지 않았지만은 6학년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5, 6학년을 합치면은 전체의 절반 5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바로 4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번 문제, 올해 우리 학교는 경상도로 수학여행을 간다. 자, 여러분들도 수학여행 선생님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2학기 때 우리 상황을 봐야 되기 때문에 혹시나 여러분들이 기대를 하면은 또 실망도 클까봐 선생님 더 이상 우리 학교 수학여행에 대한 말은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면은 우리 설문 결과 당일은 10%, 1박 2일은 35%, 2박 3일은 55%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것은 2박 3일, 그 다음 1박 2일, 그 다음 당일 순이 되겠네요. 그리고 장소는 경상도 35%, 서울 25%, 제주 15, 경기도 10, 전라도 7, 충청도 5, 강원도 3%로 조사되어 경상도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네요. 그러면 한번 표에다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당일은 10%고 1박 2일은 35%였죠. 그리고 2박 3일은 55%, 합계는 100% 맞습니다. 그리고 장소별 백분율, 경상도 35%였고 서울은 25%, 제주는 15%, 경기도 10, 그리고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를 기타에다가 다 집어넣었네요. 비율이 너무 적으니까.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 원그래프로 나타낼 텐데, 왜 이거 두 가지로 나타낼까요? 자, 이거 항목을 잘 보면은 항목에 순서가 있는 항목이 있고 순서가 없는 항목도 있습니다. 보세요. 일정별 희망 학생수를 보면은 당일, 1박 2일, 2박 3일 항목이 가면 갈수록 하루씩 더 늘어나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비율 순보다는 요 항목 순대로 넣어줘야 됩니다. 하지만 경상도, 서울, 제주, 경기도, 기타는 순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장소별 희망 학생수 같은 경우에는 높은 비율대로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높은 비율대로 넣으면 되는데 기타가 경기도보다 지금 비율이 더 높죠. 하지만 이 상황에서도 기타는 가장 마지막에 넣습니다. 왜냐면은 기타에는 지금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거 어느 것이라도 경기도보다 높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기타는 경기도보다 지금 높더라도 제일 마지막에 넣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각각의 표를 원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정별 희망 학생 수는 이 항목 순대로 그려주고, 장소별 희망 학생 수는 비율이 높은 순대로 해주는데, 단 기타는 제일 마지막에, 경기도보다 높아도 기타는 제일 마지막에 넣는다라는 거 명심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6학년 어린이 여러분. 주말 잘 보냈나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날짜는 7월 6일 월요일일 겁니다. 선생님이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날짜도 6월 22일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똑같죠? 선생님이 지금 2주 전에 영상을 준비해서 찍고 있는데 7월 6일 월요일의 날씨는 어떤가요? 오늘은 지금 갑자기 더워지기 시작해서, 물론 뭐 그전 주에도 덥긴 했지만은 오늘부터 진짜 여름이 온 듯이 거의 뜨겁습니다. 빛이 뜨거운데 7월 6일에는 좀 비가 많이 와서 좀 더위가 조금 가라앉을지 아니면 지금보다 더 더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공부하기는 별로 좋은 날씨는 아닐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힘내서, 이제 수학 다 끝나가니까 조금 더 힘내서 공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래프에 대해서 그만 배우고 또 그만 그리고, 그려진 그래프를 가지고 어떠한 뜻이 숨겨져 있나 하는 것을 한번 해석해 볼 텐데, 먼저 선생님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같이 보도록 해볼까요? 월별 나의 성적, 자 3월, 4월, 5월, 6월, 7월 이 꺾은 선이 점점 올라가고 있죠. 아주 훌륭하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봤을 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구나, 아주 훌륭한 어린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한 가지 유심히 봐야 될 것은 10점, 20점, 30점, 40점. 네. 여러분들이 봤을 때에도 과연 바람직한 건지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고, 그다음 오른쪽에 있는 이제 원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네, 머릿속에는 이라는 원 그래프인데, 선생님이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을 한번 해석해서 그린 그래프입니다. 여러분들이 학교 왔을 때 해당되는 건데, 오늘 급식 뭐 나오는가? 50%. 쉬는 시간 좀 언제 치지? 40%. 그리고 마지막 10%. 이 좁아서 들어가지도 않네요. 마지막 10%에 뭐 공부라든지 숙제라든지 뭐 선생님 말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기타로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냥 선생님이 그냥 장난으로 한번 그려본 건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머리가 꽉 차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나마 학교 오면 이렇게 머리가 꽉 차 있는데, 집에서는 저 머리가, 그래프가 꽉 차 있을지도 선생님이 걱정이 좀 되는 바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학교 와서 하는 모습 보니까 집에서도 다들 열심히 하는구나 하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선생님이 예전에도 얘기했듯이 이 기회를 통해서 자기의 실력이 학교 와서 공부할 때보다 오히려 영상으로 공부하는 게 나한테 더 맞아서 내 실력이 쑥쑥쑥 이렇게 올라가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친구도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다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늘은 우리가 배운 띠그래프나 원그래프 안에 어떠한 정보들이 다 숨겨져 있는지 책을 통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수학 5단원 여러가지 그래프를 해석해 볼까요? 교과서 104에서 105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래프를 보고 여러가지 사실을 알아보겠습니다. 교과서 104에서 105쪽입니다. 교과서에 답을 적으며 선생님과 함께 공부해 봅시다. 1. 지혜는 2012년과 2017년의 분야별 자원봉사자 수를 조사하여 각각 B그래프로 나타냈습니다. 그래프를 해석해 봅시다. 분야별 자원봉사자 수의 항목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생활편에 안전, 방범, 문화행사, 환경보호, 그리고 기타가 있습니다. 2012년의 안전방범 또는 문화행사를 돕는 자원봉사자 수는 전체의 몇 %인가요? 교과서에 답을 써볼까요? (29%입니다) 안전방범이 20%이고 문화행사가 9%이므로 더하면 29%가 맞습니다.
2017년에 생활 편의를 돕는 자원봉사자 수는 환경보호를 돕는 자원봉사자 수의 약 몇 배인가요? 계산기로 계산해도 좋습니다. 선생님과 확인해 볼까요? 2017년 생활 편의는 24%이고 환경보호는 9%이므로 24 나누기 9입니다. 반올림하면 약 3배입니다. 2012년과 2017년의 전체에 대한 자원봉사자 수의 비율이 같은 분야를 찾아보세요. 찾아서 동그라미 해볼까요? 모두 찾아서 동그라미 했나요? 2012년에 문화행사를 돕는 자원봉사자 수의 비율과 2017년에 환경보호를 돕는 자원봉사자 수의 비율이 9%로 같습니다. D그래프를 보고 더 알 수 있는 내용을 말해보세요. 괄호 안의 내용을 말해볼까요? 2017년에는 2012년보다 기타의 비율이 늘어났습니다. 2012년에는 생활 편의를 돕는 자원봉사자의 비율이 32%였는데 2017년에는 24%로 줄어들었습니다. D그래프를 보고 알 수 있는 내용은 더 많습니다. 수학 기호와 식도 사용하여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2. 준기는 학교 신문에서 선생님께 들으면 기분 좋은 말을 조사하여 나타낸 원그래프를 보았습니다. 그래프를 해석해 봅시다. 조사한 학생은 모두 몇 명인가요? 교과서에 적어보세요. 천명입니다. 원그래프 아래에 적혀 있는 걸 잘 찾았나요? 선생님께 들으면 기분 좋은 말 중 10% 이상의 비율을 차지한 말은 무엇인가요? 너를 믿는다. 잘했어. 입니다. 너를 믿는다. 는 50%이고 잘했어는 29.2%로 10% 이상입니다. 선생님께 들으면 기분 좋은 말 중 너를 믿는다 또는 잘했어를 선택한 학생 수는 전체의 몇 %인가요? 너를 믿는다는 50%이고 잘했어는 29.2%이므로 합하면 79.2%입니다. 기타에는 어떤 말이 들어갈 수 있을지 말해보세요. 최고야, 멋지구나 등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원그래프를 보고 더 알 수 있는 내용을 말해보세요.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어 말해볼까요? 열심히 하는구나와 고마워를 선택한 학생 수의 비율이 8.3%로 같습니다. 너를 믿는다를 선택한 학생 수는 고마워를 선택한 학생 수의 약 6배입니다. 너를 믿는다. 는 50%이고 고마워는 8.3%이므로 약 6배가 됩니다. 이외에도 이 원그래프를 보고 알 수 있는 내용을 더 다양하게 말할 수 있겠죠? 3.
실생활에서 띠그래프와 원그래프를 찾아봅시다. 신문 잡지, 인터넷 등에서 띠그래프와 원그래프를 각각 찾아보고 알 수 있는 내용을 말해보세요. 선생님은 인터넷 뉴스에서 언택트 소비가 늘어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언택트 소비란 소비자가 직원을 만나지 않고 주문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래프들이 보이나요? 최근 한 달 내 언택트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45.7%라는 원그래프입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한 달 내 언택트 서비스를 이용한 연령별 막대 그래프입니다. 20대의 사용 비율이 가장 높네요. 언택트 결제를 사용하는 연령을 원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20대와 30대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언택트 소비의 증가 원인을 나타낸 막대 그래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외출을 줄여서라고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은 이런 광고 기사도 보았습니다. 여름휴가 희망계획을 나타낸 원그래프입니다. 여름휴가 희망계획으로 국내 여행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여름휴가철 가장 받고 싶은 카드 혜택을 나타낸 원그래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행 상품 및 숙박 할인을 원하고 있습니다. 19대 대통령 선거 연령별 득표율을 나타낸 띠그래프입니다. 여러 개의 띠그래프를 사용하여 후보자의 득표율의 변화 상황을 연령별로 알아보기 쉽습니다. 코로나19에 관한 뉴스도 찾아보았습니다. 원그래프와 꺾은 선 그래프, 막대 그래프 등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래프는 여러 자료를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제공하므로 생활 속에서 자주 사용합니다. 여러분도 생활 속에서 그래프를 찾아보고 해석해 보도록 하세요. 수학 배운 공책 16쪽, 17쪽, 18쪽까지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우진이네 반 학생들이 좋아하는 간식을 조사하여 나타낸 띠그래프입니다. 1번 문제 보면은 떡볶이와 피자를 좋아하는 학생 수는 전체 몇 %인가요? 떡볶이 40%, 피자 30%, 합치면은 70%가 되네요. 2번 김밥을 좋아하는 학생이 6명이라면은 김밥 15%가 6명이라면은 피자를 좋아하는 학생은 김밥은 15%고 피자는 30%죠. 2배니까 6명이라면은 2배. 12명이 되겠죠. 12명. 그래서 피자를 좋아하는 학생은 12명. 햄버거를 좋아하는 학생이 4명이라면은 햄버거 4명. 10%가 4명이라면은 기타는 5%니까 절반이겠죠. 4명의 절반. 2명이 되겠습니다. 4번에서 6번 윤슬의 반에서 모은 알뜰장터 물품 400개를 조사하여 나타낸 원그래프입니다. 옷도 있고 학용품도 있고 도서, 책이죠. 장난감 그리고 기타가 있네요. 4번 기타에 해당되는 물품 수는 몇 개인가요? 했는데 전체 물품이 400개입니다. 그래서 400개 중에 15%라 했으니까 400개 중에 15% 100분의 15를 의미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계산해보면은 100으로 약분 그 다음에 4 곱하기 15 하면은 60이 되죠. 그래서 15%는 60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타에 해당되는 물품은 60개. 5번 가장 많이 모은 물품은 바로 옷이죠. 옷. 그리고 원그래프를 보고 알 수 있는 내용을 써보세요. 뭐 엄청 많겠죠? 이런 식으로 찾아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17쪽 7번을 보겠습니다. 우진이네 반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과목을 조사하여 나타낸 띠그래프입니다. 띠그래프를 보고 알 수 있는 내용을 써보세요. 우진이네 반 학생들은 체육을 좋아하지만은 여러분들은 수학을 가장 좋아하겠죠. 그래서 알 수 있는 내용들을 써보면은 이런 식으로 써볼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뭐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겠죠. 다음 8번 A 지역에 1년 동안 식량 작물 생산량을 나타낸 원그래프입니다. 알 수 있는 사실을 넣어서 기사문을 써보라고 했는데 이건 좀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기사문 형식이라고 하면은 육하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여기에 맞춰서 써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쓴 걸 한번 비교해 보세요.
네, 이런 식으로 써올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내용이랑 좀 다르겠죠? 그러면은 마지막 9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강수량과 관련된 그래프입니다. 그래프를 보고 알 수 있는 사실을 넣어서 기사문을 완성해 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계절별 강수량을 보면은 여름에 70%, 그리고 나머지 계절에 30%. 여름에 비가 많이 오네요. 그리고 연 강수량의 이동을 보면은 69%, 거의 3분의 2 가까이가 땅으로 가고 나머지 3분의 1이 바다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계절별로 강수량 차이가 큽니다. 여름철에는 정체 강수량의 70%가 집중적으로 내리고, 또한 연 강수량의 31%인 386억 제곱미터는 바다로 흘러갑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완성하면 되겠네요. 네, 오늘도 그래프에 대해서 알아보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학교 왔을 때 내 머릿속이 이렇더라도 그래도 학교 오는 게 더 낫죠. 집에 있으면 혼자 심심하고 친구들도 없고 또 혼자서 공부하기도 사실 마음먹기 쉽지 않을 텐데 얼른 학교에 와서 다 같이 공부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자동으로 이제 수업이 끝나면 익힘책 바로 하는 거 습관처럼 잘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도 익힘책으로 복습 한번 다시 하고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시간에 만나요.